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대정부 질문으로 여야가 칼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에서 여수 남쪽 바다 이야기가 난데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쪽 바다 우럭 이야기인데요. 연합뉴스가 취재한 우럭 양식어민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탓에 우럭이 팔리지 않고 양식장에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 고수온으로 다 죽었어요. 보도 내용을 보면 여수의 양식 우럭이 100만 마리가 넘게 폐사했고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종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언론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왜곡 보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왜곡해 가짜 뉴스 탓을 한다고 강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여야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회적 신뢰를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방류를 했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서 막혔고요. 역대급으로 더웠던 올 여름 고수온으로 우럭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날이 더워도 날이 추워도 걱정입니다. 너무 더웠던 올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자식처럼 우럭을 키워온 어민들의 고생과 그 노력이 정치인들에게는 있었을 리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남 탓을 하는 사이에 피해 복구는 하세월인데요. 이러고도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구호, 내년 총선에서 또 나올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뉴스브리핑, YMCA 토론 그리고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 먼저 여수부터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서 여수시 낭만포차에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 행위가 관광도시 여수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와 현장 지도와 또 낭만포차 운영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낭만포차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최근 여수시가 그동안 지역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로부터 이 바가지 요금이나 호객 행위로 인해 물의를 빚었던 여수 낭만포차에 대해 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낭만포차의 만족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수시는 지난 8월 초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가 낭만포차의 바가지 요금 등 부정적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치를 실시한 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가 진행한 낭만포차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 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친절도나 낭만포차 청결 상태, 음식에 대한 만족도, 화장실 관리 실태, 음식 메뉴판 표시 의견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여수시는 고객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이상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분야는 친절도로 이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88%가 친절도에 만족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낭만포차 청결 상태가 85%의 만족도를 보였고 주문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82%, 화장실 청결이나 비품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6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낭만포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에 비해서 낭만포차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네요. 네, 여수시는 낭만포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 이후 낭만포차 운영협의회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주문했고 이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낭만포차의 현장 체험이나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들이 최근 실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의 이번 낭만포차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들은 친절도 항목에 36%로 가장 높게 평가했고 네. 뒤이어 음식 맛이 29%, 이 논란이 되었던 주류 가격이 25%, 기타 위생 상태와 음식 가격이 10% 순으로 만족도 순위를 보였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운영자들의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이 낭만포차의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좀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낭만포차가 여수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여수시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낭만포차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 후 그 결과물을 또 관광객들로부터 직접 확인을 한 거네요. 네, 지난 3월 초 이 시간을 통해 이 여수시 낭만포차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여수시 담당 부서 책임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재를 하다 보면 이 공무원들의 반응이 되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든지 또는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대체적인 반응인데요. 네. 당시 여수시 업무 담당자의 반응이 좀 이색적이어서 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여수시 담당자 당시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논란을 불러온 것은 당연히 시 실무부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일단 책임을 인정했고요. 네. 당장 운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겠고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 달라진 낭만포차의 모습도 꼭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수시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낭만포차의 모습이 달라지면 그때 청취자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수시 담당 직원분과의 그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취재를 하신 기자님도 그렇고요. 문제점을 또 개선한 여수시 공무원 두 분에게 모두에게 또 훈훈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광양시가 행정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정보 공개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또 다뤘습니다. 광양시의 정보 공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광양시가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정보 중 이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보 중 이 원문을 공개하는 이른바 원문 공개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좀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광양시의 행정정보 중 주민들이 별도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서류 상당수가 이 비공개로 처리돼서 행정의 투명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정보 공개 포털은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행정기관의 정보를 게시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네. 해당 사이트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에 생산하고 접수하는 이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더 많은 정보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정보 공개 포털이라는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광양시가 당연히 올려둬야 할 자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네, 정보 공개 포털 인터넷 사이트 www.open.go.kr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에는 국민의 알 권리뿐 아니라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개로 분류된 서류를 일반 국민들이 사전에 공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는 이 정보 공개를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사이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서류가 게시되고 있는데요. 이 중 원문이 그대로 공개되는 비율은 중앙부처의 경우 대략 50% 정도에 이르고 있답니다. 네. 물론 국방부나 감사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 이 보안을 담당하는 부처는 극히 낮은 공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절반 정도의 서류는 이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60%의 이 서류가 공개 처리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 올라가는 광양시의 정보 공개율이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광양시의 정보 공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의 경우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이 60%를 상회했는데 네. 최근 들어 이 원문 정보 공개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부터 광양시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연도별로 좀 구체적인 원문 공개 비율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대로 광양시는 2017년 이전까지 다른 지자체의 평균 원문 공개율을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50%로 이 원문 공개율이 떨어져 오다 올해 들어서는 이 37.4%로 원문 공개율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행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최근 지방자치의 기조를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공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 광양시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광양시는 2019년 이후 보통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의 행정정보 공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일단 광양시의 의지가 부족해서이고 특히 광양시가 지역의 기업들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유달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보 공개율이 더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수 낭만포차 이야기 그리고 광양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우리 주변의 불편한 점들 민원 해결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려 통합 26주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97년 9월 9일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삼려 주민의 찬성으로 통합 여수시가 출범을 했죠. 통합을 이룬 지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까지 진정한 삼려 통합이라는 말들이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2023년 현재 삼려 통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한번 들어본다고요, 오늘? 네, 26년 전인 1997년 9월 9일 이 삼려 통합에 대한 찬반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삼려 주민의 86.3%의 찬성으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이 확정됐습니다. 이 삼려 통합으로 인해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와 같은 국제적 행사들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갈등, 미흡한 통합 과정으로 이 지역 내 행정적, 정치적 다양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26년 전에 이루어진 삼려 통합. 지역민들에게 당시에는 지역의 큰 현안이었지만 지금은 그랬었나 하는 그런 현안인 것 같아요. 지역 역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세대별로 삼려 통합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네. 이 40대만 해도요, 삼려 통합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지역 현안이고요. 이미 행정구역상으로 삼려 통합을 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삼려 통합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은 지역 통합이라고 하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통합을 의논해야 할 시기인데 이미 오래전 통합된 지역 현안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당시 삼려 통합을 투표로 참여했던 세대들의 경우에는요, 이 삼려 통합을 이뤄냈으니 지역 젊은 세대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 거 잘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을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통합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갖고 현재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알고 들어가면 30대 40대까지 자기들이 주축이 돼갖고 나와야 되는데 30대 40대까지 지금 현재는 무관심이야. 젊은 층들이 30대 초반에서 40대 안까지 이것을 주축이 돼가지고 이걸 해야 돼. 여수도 광양하고 통합하면 좋아요. 여수하고 광양하고는 붙어야 살아. 같이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 앞으로 더 발전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이게 되는가. 인구가 안 빠져나가고 어떤 도시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묶어갖고 이렇게 서로 유인이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지. 네, 이 삼려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지역 정치권입니다. 네. 진정한 삼려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탐탁지 않아 한다고 하죠. 네, 이 많은 시민들은요, 시민들의 생활권으로는 삼려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만 진정한 삼려 통합이 되지 못해 이 지역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지역 간 경제 발전, 지역 청사 통합 등 다양한 현안에 이 삼려 통합이란 단어가 먼저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지역 현안 해결에 앞서서 삼려 통합을 원인으로 내세우고 또 결론적으로도 삼려 통합을 얘기하는 정치권의 삼려 통합 우려먹기는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된 건데 거의 그 생활권 자체가 가깝다 보니까 통합이 됐다고 봐야죠. 삼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개로 나눠서 갑지구, 을지구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략적으로 자꾸 두 개를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 그 제도에 의하면은 한 명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뭐 삼려 통합이라는 게 벌써 20여 년 전에 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인들의 그 일각에서는 자꾸 이걸 더 공고한 완전한 삼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관점에서 막 그 상당히 울거먹기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네,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의 삼려 통합 이야기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현안이 또 아닌, 또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앞서 시민들이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삼려 통합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삼려 통합은 국내 최초 주민 발의에 따른 이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분열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 통합 여수시보다는 소지역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의 분열을 해결하고 진정한 삼려 통합을 이뤄냄으로써 26년 전 삼려 통합을 이뤄낸 시민들의 삼려 통합 정신을 적극 내세워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소장 인터뷰입니다. 지금 그 시에서 자주 거론되는 얘기가 이제 동서 지역 간 갈등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역 간 시민들의 삶에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정치권이 주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원인을 그 지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지구당이 지금 동서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보다는 두 개가 있어서 더 좋아져야 하는 점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이해관계는 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좀 되새겨야 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형태에서 삼려 통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가 위에서 다 결정돼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냥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러한 형태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여수시의 통합 정신이 좀 정치권이 먼저 좀 알아서 그 부분을 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년 전 이뤄냈던 행정구역 통합인 삼려 통합, 이제는 주민들이 느끼고 되새기는 삼려 통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삼려 통합 26주년을 맞이해서 삼려 통합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확 선선해졌죠. 확까지는 아니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네. 새벽에 출근길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보니까 저녁에 이불을 덮고 자는 정도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밤에는 완전 추워요. 그쵸. 밤에는 추워요. 이제 에어컨을 한절기. 밤에는 안 틀고 네. 자게 됐어요.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일단 제가 그 월요일, 화요일
순천대학교 박사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월요일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박사님 준비 중이시군요. 네, 박사가 되려고 합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그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해 왔는데 8월 24일 해양 투기 이후에는 이제 중단하라고 하는 요구를 매주 수요일 날 집회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수요일 집회를 이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논의 끝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금요일로 옮기고 순천 시민 모두가 함께 총궐기하는 시간을 좀 갖자 뭐 이렇게 좀 됐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뭐 잠시 우리 이야기기도 합니다만 국가정원, 그러니까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조합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좀 원치 않는 결과들이 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이 좀 있었고. 네, 이거는 오늘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여기도 또 안 좋은 소식인데 사회적 경제 영역도 지금 정부가 예산을 거의 뭐 반토막, 뭐 전면 삭감해 버려 가지고 어제 지금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순천만 일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라는 주제로 포럼을 좀 개최를 해서 좀 네. 진행을 했고, 근데 이런 상황들과는 좀 별개로 좀 네.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어요. 오. 다른 게 아니라 그 2023년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곳이 바로 순천시 주안면에 있는 문성마을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오. 이게 이제 왜 또 주간 좋은 소식이냐면 제가 이 문성마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좀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그 우리 마을 이호성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씀도 들었고 또 축하할 축하한다라고 일이네요. 하는 네. 그런 좀 이야기를 오늘 꼭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뭐라 해야 될까? 대통령상.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없는데요. 그 우리 정부도 지금 아세안 뭐 회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YMCA도 아시아 태평양 YMCA가 있습니다. 오. 여기 총회가 인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인도 가시나요? 예, 다음 주 13일부터 20일까지 인도에서 와. 순천 YMCA를 영어로 소개하고 또 저도 대금 연주를 또 하게 돼서 하여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신 후에 직접 대금 가지고 오셔서 한 소절 한번 할까요 여기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대금. 되게 매력적인 또 네. 악기인데 아우 전문가들에게 욕 먹습니다. 고생 많으시겠네요. 또 영어로 또 전라도를 소개도 하시고 전라도식 발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올라오고. 구수한 영어 네. 인도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여수 김대 총장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여수를 떠나서 어제 저녁 5일 만에 여수를 내려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단은 일요일 날은 부산을 갔는데요. 뭐 약간 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당시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김무성 당대표가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공천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 옥새를 들고 부산 영도대교에서 해안을 씹었다는 그 영도대교를 한번 저희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어떻든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 인구 소멸 시대, 특히 이제 전라남도 여수 같은 경우는 그걸 뼈저리 느끼거든요. 고령화 인구 소멸 시대에 YMCA가 어떤 운동의 진로를 가질지를 춘천에서 같이 YMCA 뭐 운동가들하고 같이 논의와 토론도 해보고, 또 지난 화요일 날에는 국회에서 또 석유화학 산업단지 뭐 주변 지역 그 특별법 재정 토론회 제가 뭐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정 산업단지와 관련된 특히 이제 석유화학 단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했던 시기를 가졌고요. 또 뭐 오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저희가 내일 여수 YMCA가 내일하고 모레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학동에 있는 거북선 공원에서 네. 여수시 양성평등 축제를 오. 시민들 한 1,000여 명하고 진행을 하고요. 네. 내일 오후 2시부터. 또 일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웅천에 있는 친수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여수 YMC가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건데 올해 2회차입니다. 지방정부 보조금 없이 순수 여수 YMCA가 진행하는 제2회 그 자원순환 축제. 그죠? 어떻든 자원순환 축제가 해서 거의 한 3,100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콘서트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축제도 하는 재미난 행사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남으시면 내일 오후에는 거북선 공원,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부터는 웅천에 있는 친수공원으로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시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아마 여러분들 반길 겁니다. 네, 그 총장님도 오시나요? 말씀 주신 저도 가고 싶은데 자원순환이니까. 네. 저희도 이제 순천 YMCA에서 런칭하고 있는 그 천천히 마을이 있는데 네. 이 천천히 마을 청년들이 9월 9일이니까 그러니까 내일이죠. 11시부터 5시까지 중앙동 시민로 일대에서 자원순환과 연계되고 좋죠. 그래서 청년들이 만드는 순천시 아주 유일한 축제가 개최되니까 또 여기에도 그 여수 자원순환 축제 못 가신 분들은 네. 순천 중앙동으로 좀 와주시라. 그러면 여수 네. 사시는 분들은 여수로 가시고 순천 시민분들은 순천으로 하시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 토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아까 잠깐 말씀하신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여수산단 대체녹지 발암물질 검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또 미공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여수산단 대체녹지 조성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한 서너 배쯤 검출이 됐습니다. 여수시는 산단 기업들에게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고 기업들은 또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중노위 판결. 일단 지난 5월 달에 국가정원이 부당해고를 했다라고 진노위가 판단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노위가 순천시의 그 재심 청구에서 아니다라고 또 뒤집었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매년 그 반복적인 집단 해고와 철회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그 노동자들과 그럴 수 없는 뭐 순천시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가 두 번째로 1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게 되잖아요. 열리고 있죠. 예, 열리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국가정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올해 역시 그 반복적으로 집단해고와 고용승계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청 앞에서 우리 국가정원 노동조합 식구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했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가정원 동문 앞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농성을 좀 진행을 했었죠. 저도 갈 때마다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 국가정원 노동조합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서 순천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졌어요.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져서 일단 5월 16일 날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일단 국가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동문 농성장을 철수를 했었고 네. 이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순천시와 노동조합 간에 화해 공고가 요청이 되었고 그다음에 5월 23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문한 결과 미와 경비 등 5명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요지는 좀 말이 좀 어렵죠.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대로 고용 승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걸 용역 유지하라. 근로자 보호 지침대로. 네.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대로 그래서 고용 승계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순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이의 신청, 그러니까 법으로 따져놓고 상고를 하게 된 거죠. 그쵸. 상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 8월 29일 날 한 일주일 정도 중앙노동위원회가 화해 권고를 또 요청을 했었어요. 네. 노동조합과 순천시가 화해 권고로 좀 결심나지 않는 과정에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출석했던 그 국가정원 노동조합 당사자들 노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위원장을 비롯한 그 심의 받을 때 상당 부분 노동자들의 이 이야기하는 부당함이 좀 인정이 됐는데 네. 정작 9월 5일 날 중앙노동위의 초심에서는 일단 취소 판결, 그러니까 순천시의 손을 들어줘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고 원래 그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조합이 이야기했던 진호위의 판결이 유지될 걸로 봤던 가운데서 향후에 이 투쟁이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서 이 노동조합은 계속 지속적인 선전 활동과 뭐 토론 그리고 재판 대응, 기자회견, 순천시를 상대로 한 투쟁들이 좀 수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굉장히 뭔가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고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재판에서마저 이제 취소됨으로 인해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투쟁들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순천시도 이런 것을 예상을 했을 테긴 한데 말이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국가적 분위기가 올 초 작년 연말부터 노동조합, 특히 노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조직에 대해서 아주 범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악마화시키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이제 무관치 않다고 이제 국가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노회가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순천시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과연 지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 부분에 고용하는 이 고용 노동자의 관계를 이렇게 중노위까지 가서 판정까지 받아가면서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순천시도 이 판결을 반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복잡하게 꼬여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중노위 판정에서 이것이 지방노동위에서 판결 냈던 것처럼 부당행위나 이런 인정 판결이 받았다면 그 다음 스텝을 밟으면 되는데 중노회에서 이제 취소 판결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대단히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좀 고심이 시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대희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든 이 사건은 뭐 지역사회 중요한 현안 과제였고 또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어떻든 시장님 포함해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화해 공고에 동의하고 뭐 이랬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든 그 중앙노동위가 저는 좀 지나치게 보수적 판단을 좀 했다. 특히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 영역에서의 노동 문제는 어떻든 지역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받았으면 좀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뭐 일단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추천자들이 추천한 전문위원들보다는 그죠? 일반적으로는 교수나 뭐 노무사, 정부 측이나 제3의 섹터에서 오신 분들이 보수적 판단을 좀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 분위기를 더 고려했어야 됐는데. 네, 그렇죠. 사실상 중앙노동이나 지방노동이나 보면 각 그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노동자들 추천목들은 굉장히 약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외예요. 지역사회 다 합의 보고 어떻든 뭐 시장님도 고뇌 끝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향후 다른 여타의 판례들도 중앙노동위가 쉽게 좀 뒤집을 가능성이 높겠다 싶습니다.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순천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은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간에 이제 용역업체가 끼어 있잖아요. 계약업체가 끼어 있어서 순천시는 이제 이거는 순천시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 용역업체와의 관계이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고 선을 긋고 네, 선을 그었던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시민대책위가 결성되고 난 다음에 중재안들이 좀 나왔는데 이것들이 조금 서로 양쪽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노위까지 좀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입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원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 원칙이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순천시가 올 초에 자벌도 문제도 있었고 자벌도 노동자 문제도 있었고 잔치를 벌이는 국가정원 노동조합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풀어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순천시가 고용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고용 또는 뭐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든 어쨌든 간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 계약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지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복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풀기 위한 건 순천시가 이게 가지고 있어요. 생활임금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중노위의 결정이나 지노위의 결정들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기초해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기 위해서 순천시가 어쨌든 저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갑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를 대승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함께 국가적으로 노동조합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고, 그러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벌도 사실은 지금 현재 2013 12월 달까지 민간위탁 운영 계약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 또 보이지 않는 또 그 노동자들과의 계약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노광규 시장님께서 좀 대승적인 결단과 정책을 원칙적으로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천시의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순천이 말 그대로 생태 수도, 생태 도시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생태 도시라는 것은 생태적 약자와의 공존, 이 단순하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요. 사회적 약자, 이것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생태적 약자와의 공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 정의로운 노동의 가치가 확립되는 도시,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것, 자연과 인간에 대한 교묘한 자기 도시의 비전들, 정책들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런 사람만이 순천시장이 돼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 이번 기회에 여수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천시가 좀 중심이 되어서 여수랑 그 순천시 공사라든가 위탁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순천시가 갑이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이렇게 뭐 2년, 5년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고 수많은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줘서 특정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위탁이나 공공시설들이 많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도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공공영역에서 친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 환경 책임들, 그 두 번째로는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들, 세 번째로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 이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하는 위탁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과정. 네. 그리고 3년 이후에 4년 이후에 재평가할 때는 이런 ESG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않을 경우는 위탁을 끊고 이러한 ESG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그런 위탁기관을 잡아내야지만 이런 노동 문제도 쉽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초심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노동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시민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 투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처음부터? 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다시 투쟁의 어떤 머리띠를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 문제는 노동조합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천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문제로 좀 확산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좀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정의가 굉장히, 정의라고 하는 것을 혼란스러울 때 그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잖아요. 정부 지침에 용역 근로자 조건 보호 지침이 있고 순천시가 또 생활임금 관련된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칙을 따지고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순천시가 잔치를 잘 벌려놓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즈음에서 노동 고용과 환경도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순천시도 결단하고 또 국가적 노동조합도 이에 걸맞게끔 뭔가 좀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테이블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 알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또 이게 국가 정원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배경에서 또 벌어진 일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그 방향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수 이야기인데 여수 산단 대체 녹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비소, 불소가 기준치를 넘어서 서너 배 정도 넘어서 검출됐습니다. 여수 산단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또 어떤 총평을 주고 싶으신지 일단 이 이야기는 김대희 총장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체 녹지 지역은 지난 5년 전에 여수 산단 내에 한 20만 평에 이르는 한 6군데에 이르는 산림이 있어서 야산이라고 봤는데 그 소나무가 우거지고 했던 그 지역들을 기업들이 공장 부지가 좀 부족해서 그것을 공장 부지화시키고
또 그만한 면적 내지 일정하게 돈을 줘서요. 500억 1,000억씩 돈을 내어서 대체 녹지에 관련된 그 기금을 내거나 혹은 또 스스로 대체 녹지를 만든 영역이었는데 여기가 여수산단 초입이거든요. 2리 산업 밑에 LG화학 시작되는 그 밑인데 보시면 그 오른쪽에 보면 고가도로 옆으로 크게 저희가 뭐 땅을 조성해서 흙을 돋아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던 것이 이제 4년 전부터 심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심어놓은 대체 녹지 지역에 나무들이 심어놨던 곳이 7월 달에 비가 좀 상당히 많이 왔었죠. 그러면서 이 절개 지역이 무너지면서 흙이 노출되고요. 이거 장기간 비에 휩싸이면서 젓갈색, 우리가 말하는 녹물처럼 보이는 젓갈색들이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주변에 고여서 원인 파악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비소하고 불소라는 아이고. 오염 물질이었거든요. 비소하고 네. 불소는 대규모 오염제인데 보통 우리가 약품이나 농약에 많이 쓰이거든요. 네네. 뭐 쓰이가 이게 과다 섭취되거나 아니면 단기간 피폭이나 장기간 피폭되면 몸에 상당히 많은 신체 세포가 죽거나 아니면 다양한 건강상에 있어서 악화 요인인데 생명까지도 있는 정도로 물론 정상 기준치 이하에서 소량일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면 상당히 위험한 네. 물질로서 여기에 나와서 이제 원인 파악에 들어갔죠. 네. 그런데 결국 이 대체 녹지는 6년 전에 해당 기업들 6개 기업들이 결국 이 산에서 나왔던 흙들을 여기다 대신 쌓으면서 높이 한 뭐 30m 정도의 높이에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은 당시 그 회사 근처에 있던 대체 녹지에 나온 흙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는 이걸 회사에서 나온 흙이기 때문에 회사가 인근에 있었던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쌓여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네, 원인자가 이건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오는 원인자가 거죠. 기업이다. 네, 그렇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흙은 옛날 그 6년 전에 대체 녹지 조성하면서 나왔던 흙을 어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산단 옆에 완충 녹지 개념으로 흙을 대규모로 쌓아서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흙은 순천이나 별량면이나 화양면에서 청정지역에서 온 흙이 아니라 산단 부지 안에서 그 회사의 그 권역 내에서 나온 흙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당신들이 이 문제를 푸시오 하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럼 거죠. 숲을 또는 그 이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주체는 여수시였나요? 네, 그렇죠. 기업이 돈을 내고요. 보통 우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해서 대체 녹지나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은 왜냐하면 자연 녹지였는데 공장 부지되면 엄청나게 이윤을 가지잖아요. 그 이윤 예측되는 이윤의 공시지가의 절반을 국가에 내게 돼 있거든요. 대체 그 산림 조성비 네.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 500억 정도를 여수시가 받아서 네. 대체 녹지를 조성하거나 폐선척도 부지에 나무를 심었던 거죠. 그죠. 대신 이 흙은 기업 산단 내에서 나온 거죠. 기업들은 하지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예, 그러죠. 우리는 그때 흙은 뭐 우리 땅도 아니었고 깨끗한 곳이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는 데지만 결국 그 흙이 어디서 날아온 게 순천에서 왔다면 할 말은 없죠. 근데 어차피 산단 내에서 그 회사의 구역 안에서 나온 흙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자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대체 녹지 조성 과정에서 어쨌든 여수 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대체해 준 거잖아요. 네네. 대체해 주기 산업단지의 확장. 그러니까 뭐 경제적 뭐 이걸 위해서 확장해줘도 결국은 여수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득을 본 것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훼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산 부지에서 나오는 토양들을 가지고 대체 녹지를 조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는 거죠. 여수시는 당시 그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뭐 이렇게 규명하지 못한 가운데 어쨌든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쪽에 집중을 좀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이번에 엄청난 비를 통해서 침출수랄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니까 비소를 비롯한 다양한 발암 물질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득을 본 사람들은 득을 본 것에 대한 보상을 내놓아야 될 것 같고, 여수시도 대체 녹지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지 못한 측면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기업과 여수시가 잘 협의해서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함께 풀어가야 기업은 한다? 네. 지금 보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거 대체 토지하는데 돈도 다 줬고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어차피 산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염됐다라고 볼 수 있겠냐라고 근거가 없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수 산단에도 수십 년간 오염과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대기를 비롯해서 그러니 토양과 대기 오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된 원인이 무관할 수 없다. 무관할 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비소나 불소는 오염된 사례는 우리 국내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자연 그 지질 상태 속에서 비소나 불소 성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아까 뭐 절개지, 비라든가 외부적으로 산소와 노출되었을 때 이게 철과 항이 만나서 결국 황철색이 되는 건데 이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냥 자연 땅에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면 상황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럼 여수시는 토양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네. 토양 정밀 조사를 해서 오염원이 어디고 오염 물질은 얼마고 양은 얼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복원 방법은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게 물로 씻을 수도 있고 화학 처리도 할 수 있고 불로 태울 수도 있고 완전 새로운 뭐 순천이나 뭐 구례에서 깨끗한 흙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영향 조사를 해나가면서 네. 환경 영향 조사를 해나가면서 또 비용도 한정할 거고요. 그럼 이 비용을 누가 낼 거냐? 기업이 내라. 뭐 우선 이렇게 나와야 조사 되는 거죠. 주체부터 누가 할지를 지금 따지고 일단 있는 조사가 상황. 들어가는 네. 거죠. 원인 분석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원인 분석을 이루어집니다.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네네. 같고요. 지금은 뭐 이 땅이 뭐 대해서 비용을 대라 말아라 뭐 책임이 있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발암 물질이 어디로부터 어느 시기부터 제기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뢰를 통해서 조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도 이 방송에도 몇 번 이야기했죠. 환경 문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무엇보다 사전 예방 원칙이거든요. 네. 무조건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왕 터진 사건이라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 원인자가 모든 부담.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보건 원인자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죠. 6개 기업인 서로 거고.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정보는 이제 뭐 토양 조사 들어가잖아요. 모든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예, 네. 여수시가 해당 기업하고 비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정보는 공개적으로 밝혀서 모든 시민들이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이 사전 정보 공개 원칙들 이런 것이 앞으로 좀 세 가지 원칙이 좀 반영되면서 네. 여수시가 투명하게 해 나간다면 또 기업도 수긍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원인자는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안 되죠. 여수 산단 기업 입장에서는 좀 구차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대기 오염 수치의 오염 주체도 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쌓아온 뭐 과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맞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먼저 예를 들어서 선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까 앞서 우리 김대희 총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기업 모두가 제시하고 있는 ESG 경영의 원칙과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주체에 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신지? 뭐 어떻든 이 토양을 조사하고요. 또 토양을 복원하는 뭐 기술들도 전남 동부권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또 전문 업체들도 많아요. 환경 업체들. 또 이런 뭐 전문 지역의 업체들하고 좀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네. 가급적이면 이게 서울이나 저 수원에 있는 업체보다는 나는 가급적이면 원인 지역에 조사하고 복원도 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해서 가급적이면 머리를 맞대고 좀 어떻든 지역의 기술과 지역의 자본으로 지역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원칙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여수와는 뗄 수 없는 이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또 지역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잘 해결이 돼 나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MCA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8일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